오전 내내 그거 하나 한다고 막 정신 이러면서 있어 없어 이제 대단하다. 긴 말 필요 없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식탁에 가서 플래너 체크 한번 해봐. 끝. 엄마 아빠들의 고민을 플래너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꾸구라는 온라인 초등교육 플랫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내분이 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육아도 조금 전담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아빠 육아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하다 보니까 장점은 이제 제 아이와 그 어떤 교감 그리고 엄마보다 저를 더 많이 찾는 이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밥 줘, 알림장 사인해줘 이런 것들을 주로 더 많이 얘기하고요. 딸이다 보니까 엄마하고 할 얘기는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춘기 지나고 여자애들은 아빠랑 약간 멀어진다고 또 하는데 이렇게 아빠가 좀 많이 돌봄을 하면 더 오랫동안 끈끈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살림을 해보니까 또 느꼈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림자야 노동에 정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빠 육아를 권장합니다. 유쾌한 밤. 네. 아빠한테 커먼. 소개 말씀 중에 꾸구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신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꾸구라는 플랫폼 어떤 플랫폼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꾸구는요 이제 온라인 초등 중등 교육 플랫폼입니다. 좀 일반적인 플랫폼들하고 다른 점은 100% 라이브, 정말 많은 다양한 수업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수업들,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수업만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 꾸구라는 사이트를 굉장히 가능성 있게 본 이유가 요즘 챗 GPT 굉장히 뜨겁잖아요. 맞아요.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에서 인간은 뭘 해야 돼? 하고 세 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창의성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창의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창의성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키워주냐? 근데 지금의 학교 교육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 개개인별로 그 개별성을 키워준다는 건 사실상은 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꾸구라는 사이트가 아이들의 개별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본 거죠. 아유, 들어가 봤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방송 맞아요. 댄스도 있고, 선생님 맞습니다. 수업하시는 플래너 수업도 있고, 영어 수업, 미술 수업. 근데 그런 수업을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견디나요? 저도 좀 부정적이었어요, 처음에. 무슨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못지 않아요. 오프라인 못지 않다고 보여요. 아이들 표정을 딱 보면 딱 느낌이 와요. 뭐 딴짓하고 있는지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지 했구나 안 했구나. 네. 숙제를 내주면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거 반응을 보면 재미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 캐치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채팅창도 있고 오히려 질문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두려움이 없죠. 손도 막 들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좀 많이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막상 진짜 교실에서 손들어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네. 이제 애들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온라인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덜하군요, 확실히. 왜 안 시켜주냐 이런 식으로 막 이러고 있어. 네.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아줌마가 옛날 사람이야. 초등등 학생들에게 하루 연간 계획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수강 후기를 보면은 이제 플래너를 쓰면서 잔소리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초등학생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잔소리 한 트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플래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부터는요, 이제 플래너를 접근을 시켜줄 때 일단 자기 할 일을 뭔지 알게끔 해주는 것부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야 할 일이라고 쓰세요. 네.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한 일로 쓰세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 그 플래그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임펜으로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적어주셔서 붙이세요. 스티커처럼 아이가 이걸 옮겨 붙이게 합니다. 해야 할 일에서 한 일로.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현황이 눈에 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된 일은 무엇인데 빨리 뭘 해야겠다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죠. 3, 4학년이 돼서야 이제 시간을 조금 넣어줘요. 시간에 대한 감각과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입혀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학년, 2학년 때처럼 아침, 저녁으로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전체 시간은 들어가죠. 이게 피아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가 가정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12세 이후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3세죠. 6학년 정도가 돼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5, 6학년부터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까지 해서 전체적 통합 이제 연동성을 가르쳐 줍니다. 시중에 플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을 얼만큼 공부했고 했다 안 했다 표시가 넘어가. 다 이런 거예요. 그쵸.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뭘 넣냐면 감사한 일은 뭐가 있었니? 너의 습관들은 뭐가 있니? 그 습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독서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런 전인격적인 그런 요소들을 좀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조금 달라요. 플래너 양식이 있습니다. 주간 플래너 양식이 있는데 1, 2, 3, 4학년 공통이에요.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간을 나눠줍니다. 여기 오전 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일들이 있는데 이거 오전 중에만 끝내면 돼. 순서 상관없어. 이렇게 해요. 다 했으면 넘어가. 크게 부담을 주지 않네요. 뭐 예, 시간을 예, 예. 쫓기거나 하지 않게. 네, 점진적으로 접근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이게 욕심이 나다 보니까 너 왜 적었는데 안 해. 이제 이렇게 그렇죠. 뭐 오전 내내 그거 하나 한다고 막 이렇게 되고. 정신 네, 있어 그렇죠. 없어 이제. 네.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아이들이 아 플래너는 일단 써야겠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플래너를 쓰면서도 자기가 변하는 걸 좀 느끼게 될 거고요. 그게 서서히 느낄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가 어떻게 없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식탁에 가서 플래너 체크 한번 해봐. 끝. 긴 말 필요 없어요. 꾸구 수업의 그 인사이트 내용을 좀 읽어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지향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신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걸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공부는 철저하게 감정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관리가 잘 되셨습니까? 안 되죠. 뭐 네. 엄마와의 시간 약속도 안 지켜주는 공부라는 어떤 매력에 빠져서 네. 공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시간도 있고 하는 상태가 이제 공부에 몰입하는 상태인데 네. 공부 잘하는 것이 단순하게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고만 평가하기에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운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계획을 네. 잘 세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뭘 어떻게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더라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메타인지잖아요.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무섭도록 정확해요. 제가 수업하면서 우리 내일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하면 메타인지가 강한 애들은요 그냥 써요. 술술술. 그래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다 보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선생님 저는 할 수 있는 계획만 세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집 아이가 이렇게 똑똑한가. 대단하다. 이게 친구들이 또 이렇게 플래너도 써보려고 노력하고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데요. 좀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자기주도적 이제 습관하고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는데요. 플래너는 계획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계획대로 우리가 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플랜 B, C를 본인이 의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플래너를 통해서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더 빨리 변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진로나 내 꿈이 전혀 맞지 않는 게 더 빨리 올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핵심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대처. 그리고 또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인지시켜줘요. 같이 계획을 짜고자 하는 애들하고 항상 제 얘기해요. 지금 짜는 계획 다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안 됐을 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계획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부라는 것은 습관의 영역이고 그거를 플래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애들 이제 공부 시간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플래너까지 쓰라고 하면 애도 반발할 거고 부모도 시키기가 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먼저 계획부터 세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걸 한번 상상해 보자. 바라보자. 할 수 있겠어? 해보자는 거야. 무조건 해보자. 근데 조건이 필요해요. 실패 성공이 없어야 돼요. 중립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어 단어를 한번 외워보자라고 했는데 10개 외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10개 외우는데 1시간 걸렸네. 해보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왔어. 이게 쌓이면 그때 조금씩 플랜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 무슨 과목을 되게 잘 하게 되고 내가 영어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서서히 깨닫게 되면서 그게 바로 습관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그게 바로 플랜을 세우는 근거가 돼요. 그게 나오면 아이들이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계획 잘 세운다는 건 바로 그 앞에 것들이 선행이 된 거죠. 플래너가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플래너는 나의 최적화 지점을 찾아가는 거를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일상이 이제 거의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경우는 약간의 계획을 세워주시기도 하거든요. 부모님이 세워줬을 때 장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께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느끼는 데는 3가지의 키워드가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첫 번째 솔선수범이랍니다. 두 번째 돌봄. 세 번째 자유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도 안 하는데 자꾸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게 솔선수범이에요. 나 좀 냅둬. 자유예요. 아니 엄마가 이거 안 해줘? 이게 돌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이 독서를 시키기 위해선 내가 독서를 해야겠어. 솔선수범이죠. 식탁에 앉아서 딱 독서를 하시는데 불행히도 아이는 돌봄이에요. 아이는 밥 줘! 사춘기쯤 되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어떤 성향인데 아이가 어떤 성향인데 이 미스매치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잘 관찰하셔서 만약에 아이가 솔선수범을 원하는 스타일이면 어머니도 플래너 쓰셔야 돼요. 어렵네요. 이 플래너가 저한테 올 줄 몰랐네. 엄마의 숙제가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뭐 육아의 묘미잖아요. 네. 저희 이제 딸도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네. 요즘 애들 글씨 쓰는 거 엄청 싫어해요.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자체도 아이들에게 또 이제 좀 어떤 변화를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도구들은 딱 켜는 순간 한 번에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효과적이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그런데 종이는 딱 펴는 순간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싱글 태스킹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아이들을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있다고 막 뭐라고 이렇게 탓할 수만은 없는 게 기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두세 살 아이도 3-4시간 동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절 통제력이 가능한 친구들은 저는 디지털로 접근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종이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오늘 저희가 이제 플래너라는 굉장히 새로운 아이템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이제 선생님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끝으로 저희 독자님들께 힘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나다움을 좀 내려놔야지 됐던 시대 같아요. 챗 GPT나 여러 가지 로봇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나답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다움을 아이들한테 키워줄 수 있느냐.
플래너라는 작은 도구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기록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자신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엄마 아빠께서 우리 아이들이 플래너 쓰는 모습을 보고 막 기특해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액션을 해주시면 아이가 그것만으로도 스스로 플래너를 쓰려고 하는 자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묘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같이 한번 열심히 저도 육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라는 정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야기 들려주시고 생각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